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6일 스튜디오 돈독 모닝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네, 와 이렇게 제가 월화를 쉬고 보면은 좀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한 2주 만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와 진짜 시장 분위기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네네. 시장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네. 어제 뭐 쉬지도 않고 계속 빠졌죠. 시장 했을 때보다. 제가요 요즘에 네. 하는 생각이 다 부질이 없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오늘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도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게 예상을 못했던 바가 아니에요. 금리 그죠. 인상하고 5월에는 긴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대를 또 했잖아요. 시장이 또 며칠 반등을 하고 나니까. 근데 이런 발언이 터지니까 바로 반락을 하는 건 역시 모든 건 기대하면 안 되고 그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잘못됐을까요? 시장이 잘못이고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요새. 요즘 좀 해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자체도 물론 말씀대로 시장 계속 얘기는 나왔었죠. 뭐 50bp 올릴 수도 있고 뭐 네. 긴축정책 QT 뭐 올해 한다 뭐 얘기 나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어제 난리냐. 일단 그럴 수 있으면 어제 이제 브레이너드 총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장 슈퍼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2017년 19년도에 있었던 QT보다 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발언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저녁에 3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 만큼 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또 이제 회의에 있었던 얘기들이 주고갔던 얘기들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나라는 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 좀 많이 빠졌었고, 거의 제가 생각하는 하락은 항상 뭐 다른 섹터가 확 빠져서 지수가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 2~3%대 여러 섹터가 빠지는 사실 그게 조금 좋지는 저는 항상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야 뭐 앨런 머스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지만 네. 나머지는 다 빠졌죠. 테슬라도 4%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어제 반도체 지수도 이제 급락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오늘 또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이제 또 다음 주 4월 14일이 금통위가 또 있잖아요. 사실 뭐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창용 총재도 뭐 부재한 상태에서 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참여하게 될 그 의원께서 조금은 비둘기파적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 지수가 4% 넘게 이 사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4% 넘게 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 항상 그동안 이제 FOMC 이후에 파월 의장도 사실 좀 시장을 조금 안정을 시키려는 노력을 보였지만은 네. 최근에 또 한 번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면 또 다른 악재가 나오고 또 다른 악재가 나오는데, 어제 아마 혹시 뉴스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역자 현상에 대해서. 네네네. 저는 항상 이제 앵커님이 저한테 계속 이제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공제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국내 증권사에 이제 DLS나 DLB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수천 원대가 돼요. 이 조건이 파생 상품이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장단기 금리가 어느 정도 일정시 벌어지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되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 이자에 대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기고, 당연히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조기 상환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평가 손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에 되면 연기금만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만기에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지속성이 되게 하면 시장도 충격이 있겠지만, 만기에 가게 됐을 때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증권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LS, DLB에 투자했던 이제 그런 기관 자금들이 향후 채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결국 채권 시장의 흐름이 주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역전금리 현상 뭐 어쩌고저쩌고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파생되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악재들은 조금씩 계속 이제 뉴스를 이제 팔로우하면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도 그렇고 우리 그렇죠. 금통위도 그렇고 지금 파생상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담이 도미노처럼 이제 우리가 이어질 그렇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금융위기, 경기 침체 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좀 뭐 인지를 근데 그쵸. 왜냐면 저희가 스튜디오 돈돈에서 이제 모시고 연사들 이제 모시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런 얘기는 많았잖아요. 이제 하방은 잡혔다, 상방은 올라갈 수 있는 열어둘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거지. 근데 그 말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융통성 있게 좀 받아들여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유연해야지.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항상 장윤 수장님께서 얘기하자는 세상을 너무 믿지 말라고. 역시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기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만큼 너무 시장을 믿지는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저도 너무 믿지 마세요. 무서운 남자. 예, 좋습니다. 네. 자, 뭐 미장 요 정도 정리해보면 될까요? 트위터 내용이 조금 근데 네. 재밌긴 한데 네. 머스크가 이거 뭐 살 거예요? 살 건가요? 왜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또 어제 보니까 이상가 비트코인, 뭐가- 도치코인이 또 급등하고 앉았길래 이건 무슨 제가 한동안 코인을 안 보긴 했습니다만 네. 저번 주에도 뭐 코인 관련된 네, 대표님께서 오시긴 했습니다만은 트위터로 또 어떤 장난을 치려고 하나 또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은 트위터로 항상 그게 앨런 머스크가 도치 관련해서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트위터에 있는 게시글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대로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 그냥 뭔가 이제 수단 정도로 활용이지 뭐 네. 그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 뭐 요즘 메타라든지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 그죠. 와중에 트위터 인수 그냥 설 정도로 마무리되기를 네. 네, 바라볼게요. 와 일지매님 두 분을 믿는데요. 어우.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기 불교 신자들이 가득한데 잠시 후에 또 종교 대통합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세요. 정치랑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정치랑 종교. 네, 저 네, 민감한데.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장에서 지켜볼 건 없는 미국 거죠? 미국 뭐 지표 같은 경우야 뭐 네.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밤이니까요. FOMC 항상 해고력이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투기적인 충격을 살짝 한 번 더 받기는 하니까요. 뭐 유가도 이제 뭐 $100까지 왔으니까 뭐 굳이 뭐 그런 원자재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는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러시아는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다시 또 연준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과 5월달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4월 금통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던 글로벌 매크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국장 이야기는 이분이랑 좀 더 자세하게 네. 해 보려고 합니다. 60초 뒤에 돌아올게요.